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혹시 여러분도 평소에는 평온하게 지나가던 일상이 어느 순간 한순간도 가만히 있지 못하게 심장이 두근거렸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직 그런 경험이 없다면 걱정 마세요. 누구에게나 예기치 않게 찾아올 수 있는 순간이거든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에게도 바로 그런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평범하게 살아가던 삶 속에서 예상치 못한 진실과 마주하게 되는 순간이었어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차분하게 들려드릴게요. 세상이 참 거지 같았어요. 저는 46살 이상우라고 합니다. 중고차 딜러로 살아왔고 집에 돌아오면 아내 정미에게 잔소리 한 번 하지 않고 지냈습니다. 정미는 43살 아벨 코스메틱에서 고객 지원 팀장으로 일했습니다. 결혼한 지 15년이 되었지만 저희 부부는 겉으로 보기에는 큰 문제 없이 살아왔습니다. 평범한 삶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몇 달 전부터 정미의 모습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평소보다 화장도 진하게 하고 옷도 화려하게 골라 입었습니다. 처음에는 직장에서 승진이라도 한 줄 알았어요. 실제로 정미가 상사에게 인정받고 있다고 말했거든요. 여보, 요즘 사장님이 저를 많이 인정해 주세요. 회의 때마다 제 의견을 물어보시고 저한테만 웃어주시거든요. 그렇게 말했어요. 저는 그냥 그래 좋겠네라고 대답했습니다. 별 생각 없었어요. 아내가 직장에서 인정받는 건 나쁜 일이 아니니까요. 하지만 점점 이상한 일이 반복되었어요. 정미가 밥을 먹으면서 사장 얘기만 하는 거예요. 오늘 사장님 회색 정장 입으셨는데 정말 잘 어울리더라고요. 제 보고서도 칭찬해 주셨고요. 처음엔 직장 상사에 대한 존경심 정도로 생각했는데 매번 같은 얘기를 반복하면서 신경이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핸드폰도 이상했습니다. 메시지를 받으면 얼굴에 미소가 번지고 급히 화장실로 가서 답장을 보내거나 제가 옆에 있으면 화면을 가리며 보는 것이었어요. 평소에는 이런 적이 없었거든요. 웃음소리도 많아졌습니다. 혼자 핸드폰을 보며 키키 웃거나 콧노래를 부르며 기분 좋은 일이라도 생긴 것처럼 행동했어요. 어느 날 밤 정미가 화장실에서 전화를 받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목소리가 평소와 완전히 달랐어요. 부드럽고 살살거리는 톤으로 네. 알겠어요. 정말 감사해요. 라고 말했죠. 제가 누구와 통화하냐고 물으니 회사 동료라고만 대답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의심은 커졌습니다. 정미는 집에서 거울 앞에 서서 자기 모습을 확인하고 새 옷을 사고 향수를 뿌리는 모습이 점점 과해졌습니다. 그리고 출장이라는 이유가 생겼습니다. 고객 지원팀 교육 프로그램이 있어서 매주 주말마다 1박씩 가야 해요. 라고 말했어요. 처음에는 회사 일이라 생각하고 넘어갔습니다. 첫 번째 출장 때는 별다른 의심이 없었어요. 호텔에서 찍은 사진 한 장이 카톡으로 왔거든요. 교육장 호텔이 생각보다 좋네요. 라며 보내왔습니다. 자세히 보니 꽤 비싼 호텔이었지만 큰 회사라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두 번째, 세 번째 출장은 달랐습니다. 토요일 아침 출발, 일요일 저녁 귀가. 중간 연락은 딱 한 번 호텔 사진만 보내고 끝났습니다. 전화로 자세히 물으려 하면 교육 중이라 바빠요라고 급히 끊어버렸습니다. 이상한 점은 출장 후 정미의 모습이었습니다. 피곤해야 할 시간인데 얼굴이 윤기 있고 표정이 밝고 말투까지 부드러웠습니다. 집에 오자마자 샤워를 하고 옷을 벗고 화장실로 들어가 1시간 넘게 씻는 모습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결국 저는 핸드폰을 살짝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비밀번호는 결혼 기념일로 설정돼 있었거든요. 메시지 대부분은 평범했습니다. 하지만 이름이 사장님으로 된 연락처의 대화 내용은 모두 삭제돼 있었습니다. 그제야 확신했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다는 것을요. 핸드폰 백업을 시작했습니다. 컴퓨터에 연결해 자동 백업을 설정했죠. 정미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백업된 데이터를 확인했어요. 사장과 주고받은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대표님, 오늘 하얀 셔츠 정말 멋있으셨어요. 오늘 입은 원피스가 너무 예뻐 회의에 집중이 안 됐어요.
이런 메시지가 수백 개였어요. 침대, 호텔, 함께 찍은 사진까지 모두 있었습니다.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15년 동안 함께한 아내가 다른 남자와 그런 일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감정적으로 행동하지 않고 더 많은 증거를 모으기로 결심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하니 출장 날짜마다 고급 호텔과 레스토랑, 커플 용품점 결제가 찍혀 있었습니다. 회사 교육비로 처리될 리가 없었죠. 결국 다음 주말 정미가 또 출장을 간다는 소식을 듣고 몰래 따라가 봤습니다. 호텔 근처 주차장에서 기다리니 검은색 고급 승용차에서 정미가 내리더군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운전석에서 내린 중년 남자가 최태호였어요. 정장을 입고 키가 큰 그는 평소 정미가 말하던 그 사장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호텔로 들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저는 차분하게 증거를 모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정미가 돌아왔을 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평소처럼 출장 어땠어? 라고 물어보니 힘들었지만 유익했어요. 라고 답했어요. 거짓말을 자연스럽게 하는 모습에 화가 치밀었지만 꼭 참았습니다. 다음날 저는 최태호를 만나기로 결심했습니다. 회사 본사 앞에서 기다리다 그를 붙잡고 증거를 보여주었어요. 사진, 메시지, 캡처 모두였습니다. 태호는 당황했고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합의를 받는 척할 수도 있지만 모든 걸 공개할 겁니다. 태호는 처음엔 변명했지만 결국 5억 원 제안을 내밀며 조용히 넘어가자고 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거절하고 증거 수집을 이어갔어요. 핸드폰 백업, 카드 내역 확인, 두 사람의 패턴 분석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사내 게시판과 언론에 모든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호텔 출입 사진, 메시지, 셀카까지 모두 올렸습니다. 회사는 난리가 났고 뉴스에도 대대적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정미는 직장에서 해고됐고 태호는 회사에서 해임되었습니다. 상간남 소송과 이혼 소송을 통해 저는 정당한 위자료와 재산을 확보했어요. 그 후 태호의 차에 명함과 찢어진 합의서를 붙여두고 글을 남겼습니다. 당신들이 제 인생을 조정하려 했던 죄 절대 잊지 않을 겁니다. 라고요. 다음날 태호가 연락했지만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끝내긴요. 이제 시작이에요. 당신들이 한 일을 생각하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죠. 저는 혼자 살고 있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속이 시원했고 거짓 속에서 사는 것보다 진실하게 사는 삶이 훨씬 낫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정미와 태호가 받은 처벌을 보면서 정의가 실현됐다는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세상이 거지 같아 보이던 순간에도 결국 진실은 드러난다는 것을 믿게 되었어요. 평범한 중고차 딜러 이상우의 선택은 끝내 정의를 실현하는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평범한 일상 속에서 마주한 충격과 배신, 그리고 그 속에서 선택한 용기와 정의를 지켜본 순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을 거예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꼭 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리얼 시니어 스토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마음에 울림을 주는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